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북 전주의 도로망 확충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 해안선을 지나는 철도망 중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 구간이 끊겨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군산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장이 같은 지역구 도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김영태 남원시의장은 이정린 전북도의원이 자신과 관련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1일 밤 남원의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여중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북도의 광역 도로막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일 국회의원 재석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 3천여 명인 전주에 도로망 확충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가장자리 해안선을 지나는 철도망 중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 구간은 뚝 끊겨 있는데요. 호남에서는 군산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국회에 전북 고창과 부안군산, 전남 영광과 한평 지역 지자체장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서해안철도 건설 정책 포럼을 열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각 지역 기초의회에서도 서해안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해안철도는 단순한 지역 수건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 대항마입니다. 서해안철도가 구축되면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물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풍부한 관광 자원이 있지만 교통편이 좋지 않은 서해안에 기차가 오가면 관광객이 느는 것은 물론 물류와 첨단 산업까지 부흥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국토부에 철도 건설을 건의하고 서해안 철도 건설에 4조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입값인 BC 지수가 0.57로 철도 건설이 경제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포럼에 참석했던 심덕석 고창 군수는 당시 분위기를 전하며 서해안 철도 건설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세울 때 서해안철도가 논의됐었고 관련 지자체들이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지역이나 이 정치적인 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북과 전남 이 두 개의 광역 지자체에서 이제 공동의 관심사로 이제 함께 뜻을 모아가자는 이제 그 같이 의견을 일치를 했고. 전북과 전남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대선 공약 반영을 추진해 서해안철도 조기 건설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서해안철도 건설이 조기 대선 공약에 들어간다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현직 남원시의회 의장이 같은 지역구 도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김영태 남원시 의장은 남원시 지역구인 이정린 전북도 의원이 술자리에서 자신과 관련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며 지난달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를 당한 이 의원은 4명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김 의장 관련 소문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동석한 경찰 지인에게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일 밤 11시 20분쯤 남원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10대 여중생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가족 신고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양을 발견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제와 부안, 군산, 대야와 회현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최근 취소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구성과 관련해 전북도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세 달 전 전북도 요청으로 참석한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전북도가 이미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 짓는 회의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항만 중심으로 구축한다면 별도의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았다며 김제시와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전북의 15번째 국제무역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전북 역사에 아주 퇴행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과 관련해 전북도가 군산시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며 김제시가 돌연 불참을 통보하면서 취소됐습니다. 남원시의회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제271회 임시회에서 남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영태 의장과 김정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원시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고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린 꽃게 2.2톤을 판매하려던 업체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2일 새벽 4시 50분쯤 길이가 미달된 꽃게 2,250kg을 보관한 60대 업체 대표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아직 크지 못한 꽃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유통하는 어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문을 강화하고 어선을 역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종교계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인 문규현 신부가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 보존을 위한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문 신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북지방환경청 앞에 천막 기도소를 설치하고 새만금 갯벌이 살아나는 날까지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해 전북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도 오는 11일 작은 문화제를 시작으로 25일 인간 띄익기까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읍을 찾아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조 장관은 정읍시 고부 보건지소를 방문해 현재 소장을 맡고 있는 임경수 전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장 등 시니어 의사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 장관은 지역 의료 공백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시니어 의사 활용이 지역 의사 인력 확보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니어 의사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다며 주택 제공과 인건비 예산 지원 등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시니어 의사는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를 취득한 뒤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55세 이상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산불이 덮쳤던 정읍시 소성면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세부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9일 소성면 사무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가능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이재민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 공정한 자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각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어 임시 거주시설인 구룡 경로당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난방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읍시는 이재민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주거와 생계, 심리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인 복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해뜰마루 지방정원과 자연마당을 오갈 수 있는 보행교를 설치합니다. 배를 형상화한 보행교는 부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 거리한 예산 10억 원으로 조성됩니다. 부안군은 해뜰마루에서 오는 5월 2일부터 열리는 마실축제 전에 보행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다리가 완공될 경우 신운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마실축제 때 설치하던 가교 문제가 해소되는 등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기 임대 농기계 대여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대여비가 21만 원이었던 콩 수확기 등 30개 기종 농기계를 앞으로는 최대 5만 원만 내면 빌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기계 임대 사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 협의회 신임 회장에 유한회사 유옥의 양장욱 이사가 취임했습니다.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는 남원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이취임식과 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지난 1일 남원보호관찰소 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협의회장에 취임한 양장욱 회장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됐습니다. 또 지난달 말로 임기가 만료된 보호관찰위원 22명과 신규 특별보호관찰위원 1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직도 진행됐습니다. 보호관찰 제도는 사회의 안정과 범죄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보호관찰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에게 우리말을 교육하는 지역 거점형 한국어 학급을 확대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한국어 학급을 올해 5개 지역 9개 학급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학급이 설치된 곳은 정읍의 한솔초와 김제 월성초, 전주 금평초 등입니다. 이 학급에서는 우리말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2개 지역 6개 학급이었으나 반응이 좋아 올해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양호본 총장 취임 2년 만에 발전기금 모금액 1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3월 취임한 양 총장은 대학 본부의 기금 모금팀을 신설하고 JBNU 아너스 클럽을 구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기부를 유도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